맞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경호 네. 일하세요? 네네네. 오, 몸도 듬직하고 어깨도 넓고. 혹시 그러면 20대 중반? 네네네, 27입니다. 27 후반이죠. 네, 그쵸, 후반이죠. 후반이죠. 예, 그죠. 보니까 경호 일도 하고 또 몸도 좋고 운동 네네.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여자친구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요, 없죠. 왜요? 좋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제목이 새벽 3시에 들린 의문의 소리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집에서 들은 소리예요? 아니면 일하다가 들은 소리예요? 아니요, 이건 제가 군부대 있을 때, 군대 썰이구나.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마이크가 꺼질 거예요. 그럼 바로 그냥 얘기해 주실게요. 제가 군부대 있을 때, 불침번 쓰는 도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가 한 새벽 3시쯤이었는데, 제가 일병 한 1호봉, 2호봉 이때쯤이었고, 이제 제 사수가 이제 상병 말 이쯤 되는 분이었는데, 그때 불침번을 서는 도중에 여름이었어가지고, 매미가 막 어디선가 막 맴맴맴 하고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원들이 자는데 방해가 될까봐 이렇게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건가 막 찾다가 어느 생활관 한 창문에서 매미가 껴있어가지고 막 계속 오길래 저희가 둘이서 이렇게 그냥 가서 꺼내주는 찰나에 그 복도 끝쪽에서 이제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는데 이게 그냥 평범하게 깨지는 소리가 아니라 그냥 바로 귀 옆에서 엄청 크게 깨지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깜짝 놀라서 뛰어나갔는데 그 소리가 이제 엄청 큰 소리였으니까 행정반에 있던 간부도 뛰어나오고 무슨 소리냐 이랬는데 이상하게 그 소리가 난 쪽으로 갔는데 그 아무것도 깨진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통합막사여가지고 4개의 중대가 한 건물에 모여 있어서 3층 건물로 모여 있어가지고 위에 포대랑 옆에 포대 막 이런데 다 가서 소리 들었냐 혹시 깨진 거 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서로 물어봤는데 우리 쪽도 아니다 이래가지고 위병소에도 전화를 해서 막사를 한 바퀴 돌아봐라 뭐가 떨어진 건지 뭐가 깨진 거 있나 한번 돌아봐 달라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결말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얘기를 들었었던 거는 그 어느 한 군데도 창문이 깨진 데가 없고 심지어 이제 혹시 몰라서 인원들 관물대 거울이나 화장실 유리 이런 것까지 다 확인했는데 아무것도 깨진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직까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때 이제 그렇게 큰 소리가 났으면은 누구 하나라도 잠결에 깨거나 그 소리를 대충이라도 들은 사람이 있었어야 되는데 신기한 거는 그때 깨있던 사람만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만 그 소리를 다 들었던 거죠. 그러고 이제 근처에 그 막사랑 위병소랑 바로 붙어 있는데 위병소에서도 소리를 못 들었다고. 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그 소리가 뭔지는 아직도 안 밝혀졌나요? 네, 안 밝혀졌는데 유추는 저희가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럴 리가 되게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로. 그러면 유추됐던 거는 대충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군번이 조금 늦으신 분들이나 전방 분들은 신막사로 옮기는 작업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 구막사를 부수고 신막사로 옮길 때, 그 화장실에 있던 라디오를 옮길 때 문제가 있었대요. 라디오? 네, 그 물건을 다 옮겼는데, 화장실에 있는 라디오를 옮겨야 되는데, 제가 이등병 때 병장으로 있던 분들한테 그 보호관이 시켜서 가지고 오라 했는데, 라디오가 켜져 있길래 끌려고 했는데 콘센트가 못 펴 있었다는 거죠. 진짜 그게 나도 그런 적 있어요. 콘센트가 못 펴 있어서 건전지식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콘센트 시계. 저도 그 라디오를 직접 봤어요. 그게 저 전역할 때까지는 계속 있었고, 그거를 옮기고 나서 저희가 유추했던 그 방향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 넣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그 창고 안에 넣고 나서 그 넣어놓은 선임 3명이 딱 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라디오가 켜지는 소리가 나서 그냥 겁에 질려서 뛰어서 막사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난 소리가 아닐까. 그 전역할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제보자분이 전역할 때까지 그 라디오에 대한 그 말썽이 좀 몇 번 더 있었나요? 아니요, 그 라디오뿐만 아니라 저희 부대가 무덤이 엄청 많은 부대라서 그 유난히 좀 많아요. 무덤이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한 20개가 넘어가지고. 혹시 어디 부대였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파주의 포병대대예요. 아, 파주의 포병대대. 혹여도 파주에 있는 포병대대 가시는 분들, 썰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밑에 댓글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라디오에 대해서 알고 싶네요. 정말. 그 정도 썰이면은 뭐 거기 그 근무하시던 간부분들도 다 알겠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일단 제가 겪었던 그 일은 그때 당직 쓰시던 간부분들은 다 알아요. 아무튼 네. 혹시 제가 그 부대에서 있으면서 좀 혹시 귀신 중에서도 이제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가끔씩 그런 살기 같은 걸 뿜는 그런 게 있나요? 그럼요. 왜요? 왜 얘기 좀 해줘 빨리. 뭐예요? 이거는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아무 행동도 못한 적이 2번이 딱 있었거든요. 그거 얘기해줘요. 그 훈련을 그때 한 게 그 수색대대 같은 데서 뭐 부대를 공격하는 모의 전투를 하고 저희는 방어를 하는 모의 전투를 하는 그런 훈련이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침입자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그게 저쪽에 있는 것 같다 하면은 그쪽을 나가서 수색을 하는 그런 그 임무였었는데 이쪽에 있는 것 같다 이래서 그 철창 밖을 수색을 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그때 완전 이제 불빛도 없어야 되고 소리도 없어야 되고 이래서 저희가 특수부대원들이 보통 그 실전 같은 데 나가면은 앞사람 어깨에다 손을 올리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저희가 그렇게만 이동을 하면서 했었는데 앞에 쪽에 그게 있어요. 그 강아지 잡는 게 뭐라 해야 돼? 도살장? 이런 거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몸을 낮추고 계속 주변을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맨 앞에 있었고 제가 보고 있는 곳이 그 도살장 쪽이었는데 어느 순간 쎄해서 한쪽을 딱 봤는데 강아지가 뛰어오는 것 같은 형상이 한 2마리가 제 쪽으로 막 뛰어오는데 저는 그냥 그때 본능적으로 이거 죽을 수도 있겠다 하면서 그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뒤로 넘어져서 엉덩방아 찌는 상태로 다리로 질질 끌면서 맨 뒤까지 도망을 갔거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 바로 뒤에 있던 사람이나 다른 애들한테 저쪽에서 강아지 뛰어오는 거 못 봤냐? 나는 뛰어오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못 봤냐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조용히 하라고 이러면서 전혀 못 봤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철책 제가 얘기한 철책 있잖아요. 방금 그 넘어갔었다는 그 철책 거기를 지키는 초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옛날에 제가 14년도 이때쯤 근무를 했는데 그거보다 한 1, 2년 전쯤에 거기서 그 귀신 얽혀가지고 그 초소 안에서 총기를 쏘는 사고가 한 2-3번 있었대요. 그 귀신을 봐가지고 겁에 질려서 공포탄까지 다 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폐쇄가 됐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 정상회담 그거를 했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대테러 강화 그것 때문에 그 초소까지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때도 한 새벽 한 3, 4시, 5시 이때쯤이었는데 저도 그때는 상병이고 같이 들어간 애도 상병이고 이러니까 그냥 같이 노가리 까면서 이렇게 서로 얼굴 보면서 수다를 떨고 있다가 그 야간 투시경으로 그냥 야 여기가 그렇게 귀신이 많이 나온다며 이러면서 주변을 보고 있었는데 그 친구 등 뒤쪽에서
뭔가 쓱 지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게 있잖아요. 보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궁금해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확인하고 싶어지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야간 투시경을 이렇게 보다가,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러고 야간 투시경을 딱 내리는 순간, 실루엣이 진짜 선명하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철책 쪽에. 근데 그때도 계속 점점 다가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아,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안 되겠다 하면서 그때 1시간 반 동안 눈 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평소에 군대 말고는 그런 네,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어요. 그 전에도 없고. 네, 그 전에도 없고, 그 전역을 한 후에도 없고, 딱 그 경험을 제외하면은 다 그 철책 주변에서만 뭐 실루엣을 본다던가, 뭐 소리를 듣는다던가, 그 후문 쪽에서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 폐쇄된 후문 쪽에서만. 하긴 군부대에 귀신 많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으니까 나도 귀신하고 의심스러웠던 게 이제 군부대였으니까 처음 봤던 게 진짜 별의별 일 다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은 귀신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저는 좀 상당히 귀신에 관해서 쫄보라서 귀신은 좀 무서워하시는구나. 야간에는 일을 안 하세요? 그럼? 계속 야간에 일하다가 최근에 이제 낮에 일하는 걸로. 지금은 안 보신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그때 당시 이제 기가 많이 허했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 그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서 아무튼 이렇게 즐겁게 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또 기다려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짜로 술도 먹으셨는데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파주에 있는 포병 대대 라디오에 대한 전설을 알고 계신 분이 계시면 꼭 연락 주세요.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죠? 주무셨나봐요. 아닙니다. 목소리만 잠겼을 뿐이에요. 아니, 근데 방송국에서 일하세요? 네네. PD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촬영 보조 이런 걸로 일하고 AD?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썰은 촬영 중에 생긴 일인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제가 어디 놀러 갔다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일이 생겨서 가지고 그때 일어난. 아무튼 지금 이제 사연을 한번 들어볼 건데 당황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몇 년 전, 19년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그 19년 여름에 제가 아는 지인분과 함께 좀 바람도 쐴 겸 드라이브도 하고 싶어서 이제 둘이서 남이섬으로 그냥 가볍게 여행 아닌 여행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가드레일을 들이박으면서 앞범퍼가 반파되는 그런 좀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날 근처 병원에서 이제 응급처치만 받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이 그 모 대학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오른손 손목 쪽에 좀 크게, 완전 크게는 아니고 좀 이렇게 다쳐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런 진단을 받아서 이제 그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입원해서 한 거의 병원 생활에 이제 무기력해질 때쯤, 그럴 딱 시기에 이제 병원 특성상 9시나 10시 되면은 이제 복도 빼고 모든 이제 병실 다 소등을 하거든요.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 내 거도 이제 그 병실 안에 침대별로 이제 커튼을 치잖아요. 커튼을 다 치고 이제 저는 침대에 누워서 이제 핸드폰을 하다가 잤는데, 꿈인지 현실인지 되게 생생하게 꿈을 꿨거든요. 눈을 떴을 때 그 그 병실 구조가, 병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제 침대였는데, 자다가 눈을 떠서 옆에를 봤더니 복도 불이 다 켜져 있길래
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신경 안 쓰고 다시 자려고 좀 자세 좀 고치고, 옆을 싹 봤는데, 커튼과 커튼 요 사이에 틈이 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틈을 그렇게 딱 봤는데, 그때 그 사이로 뭔가 이렇게 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 계속 뭐지 생각을 하다가, 다시 또 쳐다봤는데, 이게 약간 검은 그 사람처럼 검은 형태의 무언가가 그 틈 사이로 이렇게 슥 지나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그 자리에 이제 경직이 됐죠. 얼어가지고. 아, 이거 뭐지?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사람도 제가 멍해져 있다가, 아, 아니다. 잘못 본 거겠지. 하고 이제 다시 자려고 다시 또 침대에 누워서 뭐 자세를 고치려고 하는데 눕자마자 그 제 병실 침대가 양 옆으로 엄청 빡 흔들리더니 그걸 보고 저도 소름이 쫙 또 돋으면서 그 상태로 이제 일어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뒤로는 제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뭐 그거에 놀래서 뭐 기절을 했다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를 제가 딱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생각을 하다가 찝찝한 무언가 잡히더라고요. 그 찝찝한 게 뭐냐면 형태, 저승사자 그 형태를 보기 전에 그날 낮인가 그때쯤에 제 옆 침대에 어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고 이제 간호해주는 이제 할머님이 계셨는데 간호사분이 들어오시더니 그 할아버지 보고 내일 뭐뭐뭐 이거 수술을 하실 거고 이 수술이 끝나면은 중환자실에 옮겨졌다가 그다음에 다른 일반 병실로 옮겨질 것 같으니까 여기서 짐을 아예 다 챙기고 우리가 이동을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까지는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아 그런가 보다 그러고 제 할 거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그걸 경험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옆에 할아버지가 너무 이게 신경도 쓰이고 뭔가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뭔가 요 옆에 계셨던 할아버지가 잘못되신 건지 물론 그 할아버님과 그분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너무 이게 찝찝한데 이게 알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그런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그냥 신경을 안 썼어요. 알 방법도 없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막 영화나 뭐 공포 이런 걸 볼 때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가끔씩. 우연히. 네. 여기 얘기는 네, 여기까지.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근래에 비슷한 일을 네. 겪어본 적은 있으세요? 그 뒤로는 아예 없어요. 아예? 그 뒤로는 아예 예, 그런 비슷한 악몽이나 뭐 그런 경험 이런 거는 아예 없고요. 네. 그 검은색 형체를 저승사자라고 딱 이렇게 인지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단지 검은색이라서? 그냥 그때 침대 아마 걸터 앉아 있거나 그랬을 거예요. 그 상황에. 근데 그걸 보자마자 그냥 이거는 저승사자인 것 같다. 그냥 저도 그냥 그걸 보자마자 딱 그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이거 영상 또 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보 너무 감사합니다. 저 혹시 네. 아까 제가 계속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앞에 어떤 분이 군에서 귀신 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도 하나 생각난 게 있기는 한데 좀 짤막하게 한 번만 더 해도 그냥 하시면 돼요. 아, 바로 하시면 됩니다. 예, 바로 꺼드릴게요. 예,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이거는 정말 이제 시간도 좀 내서 짤막하게 하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먼저 사연 소개시켜 주셨던 분이 그 파주의 모 포병대대라고 하셨는데, 마침 저도 파주에서 포병대대 전역을 했거든요. 근데 요 당시 제가 군 복무할 때 병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좀 유명했던 그런 일화가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야간에 순찰을 돌거든요. 이제 위에 고가초소랑 이제 탄약고초소, 그 다음에 대공초소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대대장님이 경계근무선의 인원들을 격려하고자 그 당직 사관인 간부와 함께 초소들을 순찰을 도셨어요. 순찰을 도시면서, 아, 너네 수고하니까 이거 뭐 초코파이 먹고 좀 쉬엄쉬엄 이렇게 뭐 격려차 초코파이를 들고 가셔서 그 탄약고 초소 나눠주고 대공 초소 있는 병사 나눠주고, 이제 고가 초소라고 저희 부대에 있었는데, 그게 좀 계단이 좀 가파라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초소 보니까 병사가 이제 근무를 서고 있길래, 이제 대대장님과 옆에 간부 한 명이 이제 열심히 올라가서 초코파이를 딱 주고 이제 내려오셨거든요. 내려오시고 나서 이제 뭐 대대장님은 퇴근을 하시고 간부는 다시 근무를 서로 들어갔겠죠. 근데 근무를 섰던 인원들이었으면은 그 초코파이를 먹고 그 봉지까지 다 뒤처리를 하잖아요. 하는 게 그게 저희 했어야 됐는데, 제가 말한 그 고가초소를 딱 간 순간 그 초코파이는 그대로 그 자리에 딱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대대장님과 그 간부는 이제 그런 귀신을 보고 우리 병사가 이제 근무 서는 줄 알고 초코파이를 주고 내려왔는데, 알고 보니까 그 근무 선 병사는 정말 근무 서는 병사가 아니라 그런 케이스의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저희 부대에서 되게 좀 유명했었어요. 그 저희도 통합막사로 해서 그 모든 4개의 포대 병사들이 다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일화였어서 그 당시 좀 많이 돌고 돌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니 대대장님 혹시 뭐 건망증이나 노망, 혹시 치매 이런 거 없었나요? 아니요, 전혀. 최근에도 몇 달 전에도 제가 그 대대장님을 잘 일하는 곳에서 만났는데 전혀 그럴 분은 아니시거든요. 아직 예? 정정하셔서. 네. 아니 대대장님을 만나요? 아, 제가 아까 방송국에서 일한다 했잖아요. 네. 근데 보도 뉴스 쪽에 있다 보니까 제가 출입처라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본사로 출근을 안 하고 용산의 국방부로 좀 출근하고 있어서 거기서 만났거든요. 대대장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 대대장님이라고 불러요? 아저씨라고 불러요? 그때 저는 그냥 대대장님이라고 했어요. 아 지금은요? 지금도 그렇게 불러요. 하긴 네. 맞다. 저희는 아저씨라고 부르거든요. 더군다나 초코파이 주는 대대장도 솔직히 채팅에도 나왔는데, 초코파이 주는 대대장도 되게 신기해요. 보통 네, 우리 맞아요. 대대장 같은 경우에는 초코파이가 아니라 그냥, 야 너희들 열심히 해라, 다치면 절대 안 된다,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알지? 이러고 그냥 이거 왜 저희가 다치면은 진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유튜브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 항상 저 필요하면 불러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원래 마카오에서 제가 살다가 왔어요. 마카오? 네, 카지노에서 일을 계속 했었고, 이제 마카오에서는 딜러는 아니었고요. 이제 VIP 매니저로 일을 했었어요. VIP 매니저는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VIP 오면은 VIP 고객분들이 이제 억대로 이제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오시면, 그분들 이제 뭐 호텔부터 이제 비행기부터 다 잡아드리고 오시면 이제 케어해드리는 그런 혹시 서비스예요. 연예인들도 많이 가죠? 네, 많이 옵니다. 마카오는 불법 아니에요? 합법인가요? 한국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게임을 한다고 해서 그게 합법이 되지는 않아요. 원정 도박으로 그죠? 되기도 하고, 걸려요. 근데 연예인들 많이 왔다는 거는 지금 우리 누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블랙리스트들이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뉴스에 나오신 분들도 실제로 본 적도 많이 있고요. 이걸 그래요. 마카오에서 살았지만. 제가 이제 원래 한국에서 있었다가 마카오를 가서 겪은 이야기인데, 카지노 귀신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럼 카지노 귀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거예요? 카지노 귀신을 본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에 귀신이 들린 사람은 제가 봤어요. 잠깐만요. 그래서 카지노 귀신, 마카오? 우선 제가 마카오에서 실제로 살고 있었을 때 겪었었던 일이고요. 마카오에는 원래 이 악한 영들이 많은 땅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나라에서 2년 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나오게 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그 카지노에서 VIP들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매니저 역할을 하던 일을 했었던 사람인데요. 그 나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서 도박을 한다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돈을 카지노 안에서 잃고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 카지노 건물을 지을 때 뭐 카지노 게임을 하다가 죽은 사람을 시체를 동서남북 방향으로 심어 놓고 그 위에다 건물을 올린다라는 소리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쉽게 볼 수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그냥 넘겨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마카오의 한인교회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좀 가깝게 지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 땅의 기운이 점점 안 좋다라는 걸 느끼게 된 게,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기본적으로 살이 15kg씩 빠지는 거예요. 분명히 뽀동통, 오동통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살이 15kg 이상씩 무조건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저도 15kg가 빠져서 46kg까지 나갔었죠. 그러니까 사람이 몸의 기운이 점점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땅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땅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쭉정이처럼 말라져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가서 어떻게 보면 버틴 거죠. 버티게 된 거죠. 한국에 한 번씩 휴가를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보면 놀랄 정도였으니까요. 몰골이. 사람 몰골이 아니었으니까요. 우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옆 회사의 사장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분이 이제 저를 일을 좀 많이 알려주신 분이시기도 하고 회사를 크게 운영하신 분이시기도 했어요. 또 저도 그분을 많이 도와드리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그 카지노 관련 이제 자회사를 또 설립하기까지 도와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가깝게 지냈었어요. 근데 이제 카지노 귀신이 있다고 하니까 그쪽 회사에서 자꾸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직원분들이 자꾸 회사 돈을 횡령해다가 갔다가 게임을 하고 그 회사가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었던 단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회사가 무너져가는 걸 바로 옆에서 지켜봤었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회사에서 본인 회사의 막내 직원이나 새로 들어오는 인턴들을 관리할 여력이 되지 않자 이제 저한테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알려줬고, 그 회사가 이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 직원들은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알려주고, 카지노 안에 그런 어떤 시설부터 다 이제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죠.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분도 뭐 몸져 누우시고 거의 하루에 뭐 반절 이상을 정말 자는 데만 보내고, 뭐 5일 동안 뭐 일주일 동안 점점 씻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욕을 일절 한마디도 안 하시던 분이셨는데, 욕을 정말 그냥 이런 뭐 무슨 발 이런 욕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그래, 회사 직원들이 그렇게 갔다가 자기 돈을 없애면 회사에 타격도 갈 것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라고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점점 눈빛이 제가 이상해진다라고 여겼어요. 눈빛이 점점 또렷하지가 않고, 원래 잘 웃기도 하고, 욕도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직원을 데리고 제가 그 카지노를 제가 데려가서 이제 일을 알려주던 그 중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화를 해서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혼자 벽을 보고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오빠 뭐 하세요? 했더니 저를 씩 웃으면서 쳐다보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 뭐 그냥 혼자 웃긴 일이 있었나 보지 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분이 그러고 나서 그 회사에서 또 한 번 사고가 일어났어요. 또 친구였던 분한테 그 회사를 맡기고 나오셨는데 그 회사에서 또 사고를 친 거죠, 그 직원이. 몇 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또 갖다 사고를 친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친구였던 그 맡겼던 그 직원분은 나중에 흑사비치라고 해서 마카오에서 보면 김정남이 이제 피살된 곳이 있어요. 그 김한솔 남매가 살던 그 집이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카지노에서 게임하다가 돈을 잃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 곳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직원이 거기에서 이제 가 있던 거를 마침 다른 또 분이 발견을 하셔서 죽지는 않은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되셨어요. 아무래도 친구에게 미안해서 아마 자살을 하려고 거길 갔다고 하는데 그 오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제 택시를 타고 내려서 거기에서 이제 갔는데 자기가 나무 밑에 서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이제 생각하기로는 저 회사에 저 집안에 뭔가가 지금 다른 영혼이 됐던 뭐가 됐던 끼어 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다. 그러고 있었고 저는 이제 마카오에 제가 집에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누가 저희 집 대문을 정말 쾅쾅쾅쾅쾅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보면 눈이 정말 퀭해서 그 사장 오빠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갑자기 야, 이 미친년아 나와. 제가 나가서 왜 그러냐.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라.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미안해.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네 들어가세요 하고 집으로 들어오면 전화가 또 막 와요. 마카오 번호로. 야, 이 미친년아 나와. 이래서 제가 또 평상시에는 그냥 멀쩡하신 오빠였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꺼져 미친년아 왜 왔어 또 이러시더라고요. 욕을 한마디도 안 하던 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너무 이상해서 아니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치겠습니다. 말을 해주십시오. 제가 뭘 잘못을 했나요? 그러더니 또 벽을 보고 한참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벽에다가 이번에는 쳐다만 보더니 이제는 얘기를 막 해요. 근데 거기서 원래 평상시에 그분의 웃음소리를 제가 알잖아요. 근데 정말 깔깔깔깔 거리고 웃는 거예요. 웃을 일이 없잖아요. 벽을 보고 사람이. 그러고 나서 제가 전화도 안 받고 그대로 그냥 저는 제 집에 다시 들어와서 문도 잠그고 자버렸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저도 혼자 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번에 가서 말을 걸었더니 기억을 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빠 정말 죄송한데 병원을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 호스피tal을 한번 가보시라. 조금 제가 봤을 때 이상하시다.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지어왔는데 희한하게 그 약을 먹으면 또 괜찮아져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가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 약을 먹으면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회사 회식이. 그런데 제가 이제 친한 회사고 옆 회사고 하니까 제가 거기를 이제 불려 나간 거죠. 불려 나갔는데 그날 술을 먹었잖아요. 그 약을 먹은 상태로. 그거를 이제 그 회사 직원들도 다 보게 된 거죠. 그 회사 직원들도 저한테 뭐 쌍욕을 하고 막 그랬다가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 술집년들 눈빛이 네 눈보다 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런 비하적인 발언을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정신병인지 어떤 건지는 제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판단은 안 가는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미스터리한 일이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건 이제 교회분들도 아직도 이제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그런 일을 겪고 나서 한 3, 4일도 안 되었을 때 새벽 4시에 택시를 갑자기 타고 트렁크에 짐을 다 챙겨서 멀쩡하게 제 집이 있는데 택시를 타고 정말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제가 교회를 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교회로 달려갔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그러고 나서 정말 저를 뭐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고 아무런 일도 없었는데 누가 찾아와서 저를 죽일 것만 같다라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제가 교회 바닥에 가서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아침 9시까지 이제 사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살려달라고 계속 빌고만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정말 하지를 못하고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 떨리고 누가 찾아서 죽일 것만 같아서. 그러고서 이제 제가 한국을 나오게 된 건데요. 근데 이제 너무 소름이 끼치는 게 이제 그 사장 남자분께서 공항까지 이제 막 쫓아오시는 거예요. 공항까지도 막 쫓아오시고 어디야? 뭐 어디야? 왜 전화 안 받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고 나중에는 이제 전화가 계속 와서 제가 끊어버리고 뭐 마카오에 이제 짐을 제가 다 놔두고 왔으니까 보증금 디파짓이랑 이런 거 저런 거 정리하러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그 회사 쪽에 또 연락을 해서 제가 들어가는 날짜에 맞춰서 또 공항에 나와 계셨던 거예요. 되게 친했던 사람인데 정말 스토커처럼 변하기도 하고 눈빛이 정말 달라요. 그게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맞다면 쌍욕을 아무렇지 않게 막 했다가 또 웃었다가 또 미안하다고 빌기도 했다가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악한 영들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사람을 꾀일 때 빌기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불쌍해 보이기도 했다가 무서워 보이기도 했다가 라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겪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한 달 정도를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대박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네. 나중에 또 레전드 사연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와! 이분 사연, 와,